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소개시켜 드리기에 앞서 지은이에 관련돼서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지은이는 돈 미구엘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멕시코의 전통적인 치료사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가족들은 루이스가 자신의 가문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그 영적 지혜를 후대에 전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지만, 루이스는 이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요, 현대적인 삶에 젖어들고 평범하게 자랐고, 학교도 서양 의학을 전공하고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자동차 사고에서 그는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 돼요. 이 경험에 충격을 받아 루이스는 자기 자신이 진정 누구인가를 깊이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옛 조상의 지혜를 습득하는 데 몰두했고, 그것을 마치고 나서는 그는 멕시코 사막으로 들어가서 영적 능력이 뛰어난 나구알이라는 영적 스승의 제자가 되어서 철저한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돈 미구엘 루이스가 영적 치료사가 된 이후에 그가 지필 활동을 통해서 쓴 책이고요. 제목은 4가지 약속이라는 책입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가 제시하는 이 4가지 약속을 잘 지킨다면 삶이 훨씬 수월하고 윤택하게 바뀔 거라는 그의 영적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4가지 약속 중에서 제 삶을 가장 크게 흔들어 놓았던 2가지만을 먼저 소개를 하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나중에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말로 죄를 짓지 말라. 첫 번째 약속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다. 이 약속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서 이 약속만 가지고도 당신은 내가 지상 천국이라 부르는 단계로 뛰어넘을 수 있다. 첫 번째 약속은 말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다. 매우 간단하게 들리지만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약속이다.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느끼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모두 말을 통해 드러난다. 말은 단순히 소리나 문자, 기호만은 아니다. 말은 힘이다. 우리가 자신을 표현하고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생각하기 위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니고 있는 힘이다. 인간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구상에 다른 어떤 동물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말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로 강력한 도구이다. 이것은 마술의 도구이다. 하지만 양날을 지닌 칼처럼 말은 가장 아름다운 꿈을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다. 인간의 마음은 계속 씨앗이 심어지고 있는 비옥한 토지와 같다. 여기서 씨앗이란 의견, 생각, 관념들이다. 당신이 씨앗 한 개, 곧 어떤 생각 하나를 마음속에 심으면 그것이 마음속에서 자란다. 말은 씨앗과 같으며 인간의 마음은 아주 비옥해서 이 말에 씨앗이 잘 자란다. 인간은 모두 마술사다. 말로 남에게 마술을 걸 수도 있고 그를 마술에서 풀어줄 수도 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의견을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마술을 건다. 우리가 어떤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우리의 믿음을 온통 변화시킨다. 말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에게 해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에너지를 올바로 사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해 진리와 사랑의 방향으로 에너지를 쓴다는 말이다. 당신이 말로 죄를 짓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한다면 그 의지만으로도 당신을 통해 진실이 구현될 것이며 당신 안에 존재하는 온갖 감정의 독들이 말끔히 사라지게 된다. 인간의 상호 관계를 매일 보면서 우리가 말로 서로에게 마법을 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해보라. 인간의 상호 관계에서 사악한 마술의 최악의 형태는 험담이다. 험담이 사악한 마술의 최악의 형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순전한 독소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의견이란 결국 당신이 보는 관점일 뿐이며 반드시 진실한 것은 아니다. 당신의 의견은 당신의 믿음, 당신 자신의 자아, 당신 자신의 꿈에서 나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점이 옳다고 느끼기 위해 그 모든 독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다. 만일 우리가 이 첫 번째 약속을 지켜 말로 죄를 짓지 않게 되면 마침내 우리 마음에서 감정의 독이 깨끗이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감정의 독을 깨끗이 없앨 수 있다. 이는 비단 사람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개나 고양이 따위의 애완동물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말로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은 당신이 자유롭고 싶다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지옥 같은 존재의 상태를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약속이다. 이 약속에는 아주 큰 힘이 있다. 말을 바르게 사용하라. 오직 사랑을 나누기 위한 수단으로 말을 사용하라. 선한 마술을 사용하되 당신 자신에게 먼저 그렇게 하라. 당신 자신에게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말하라.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스로에게 말하라. 당신을 고통에 빠뜨리는 하찮고 사소한 약속들을 깨트릴 수 있는 말을 사용하라. 세 번째 약속, 추측하지 말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자신과 관련시켜 어떤 추측을 하고는 그들을 비난하며 말로써 그들에게 감정의 독을 퍼붓는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함부로 넘겨짚으면 늘 말썽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추측을 하면 오해를 낳게 되고 사태를 항상 자신과 관련시켜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일을 커다란 사건으로 확대시키고 만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슬픔과 감정의 경량들은 모두 자기 마음대로 추측을 하고 자신과 관련시켜 해석하는 습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잠시 이 말의 타당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사람들 사이에 세력 다툼이 난무하는 것은 매사를 멋대로 추측하고 자신과 관련시켜 받아들이는 데서 기인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옥의 꿈은 바로 여기에 토대를 두고 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있다. 상대방이 우리를 잘 알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알아서 해주리라고 기대한다.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해주지 않으면, 즉 그들이 우리를 위해 의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를 입고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연히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추측에 추측이 쌓여 마침내 하나의 드라마가 탄생한다. 당신이 어떤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혼자 추측하지 말고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 당신이 추측하기를 그치는 날 당신은 의사소통을 분명히 하고 감정의 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추측하지 않으면 당신의 말은 죄가 없게 된다. 추측하지 말라. 이것이 세 번째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에 옮기기는 어렵다. 이 약속을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그와 정반대의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추측을 하는 것이 일상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습관을 깨닫고 이 세 번째 약속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관념이나 생각은 마음속의 씨앗에 불과하다. 정말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행동이다. 자꾸 반복해서 실행에 옮겨야 의지가 강화되고 관념의 씨앗이 자랄 수 있으며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세워진다. 이 새로운 약속들은 무수히 되풀이되고 나서야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으며 그때에는 당신이 사용한 말의 마술이 당신을 사악한 마술사에서 선한 마술사로 바뀌게 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파트너에 대해 그리고 일생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더 이상 추측을 하지 않는다고 상상해보라. 그렇게 되면 당신이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며 잘못된 추측으로 생긴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